최근 일본에서 큰 충격을 준 사건은 와카야마현의 터널 부실공 사건입니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대형 터널이 개통 직전에 우연하게 터널 공사의 부실 상황을 알게 된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았다면 개통하자마자 바로 붕괴되어 버릴 충격적인 상태였다고 확인까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많은 일본인들은 정말 붕괴되었으면 어쩔 뻔했나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많은 부분에서 총체적 부실과 불법 거짓이 연일 터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정상적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와카야마현 터널은 지진 발생 시에 우회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진으로 여러 마을에 대한 접근도로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대피로와 같은 터널입니다. 많은 마을이 해안을 따라 있는 국도에만 의지하고 있어서 지진과 쓰나미 등으로 국도가 파괴되면 완전 고립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와카야마현은 구시모토정과 나치카스 오라정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하치로산 터널을 뚫는 공사를 2개 건설회사에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완공이 되었고 그 후 조명장치 등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업자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조명 설치업자가 조명기기를 달기 위해 천정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었는데 천공 드릴을 갖다 대자마자 뻥 뚫려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3cm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빈 공간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조명 설치업자는 놀라서 현장 도면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원래 공사 발주서에는 천정 두께가 30cm로 하기로 되어 있었고 감리 결과에도 30cm로 공사가 잘 이루어졌다고 확인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신고를 하면서 와카야마현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전체 공사에 대한 검증을 한 결과 천정 두께가 아주 얇게 되어 있다, 천정 두께가 70% 부족하게 되어 있다고 확인하게 됩니다. 터널 전체 길이 700m 중에 약 80%에 해당되는 부분의 천정이 모두 이렇게 뻥뻥 뚫려 있는 공간으로 비어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결국 터널은 개통하자마자 천정 부분이 바로 무너질 정도로 종이 한 장으로 콘크리트 색칠 해놓은 것처럼 포장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와카야마현은 두 건설회사에게 6개월 입찰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즉각 재시공을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터널 공사가 확인될 때까지 개통 시기를 최대한 늦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와카야마현은 거짓 보고에 관한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공사업자가 콘크리트 두께가 설계치 이상으로 공사되었고 안전성이 최대로 확보되었다는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실, 감리업체가 일부 위치에 검사해서 콘크리트 두께가 얇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문장이 제출 서류에서 삭제되고 공사가 아주 완벽하다는 문장으로 조작된 사실, 와카야마현의 조사에 대해 현장 인부들도 사실 이미 부실 공사를 모두 알고 있었다, 빨리 하라고 하니 그냥 눈 감고 넘어갔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알고 보니 공사를 직접 하였던 회사와 직원들과 현장 인부들까지 위험하다, 바로 터널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실 시공이나 이상 상황을 확인한 서류까지 조작하면서 아무 문제 없다, 완벽하다라고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조사 과정에서 그냥 빨리 완공하고 싶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시공을 맡은 2개 회사는 현장 상황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 회사는 품질 관리에 미비했다, 향후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터널의 부실공사 사건은 현재 일본에서 대서특필되면서 충격적이라는 후속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도 모두 거짓이고 엉터리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한 회사에게 다시 보강공사를 맡기는 것은 절대 안 된다. 터널 천정이 3cm라니 놀랍다. 여기가 과연 일본인가? 6개월 입찰 중단은 결코 무거운 처벌이 아니다. 이 조치에 더 화가 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불법과 거짓과 불량 문제가 현재 일본 내에서는 상습범 상황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품질 관리는 전혀 하지 않은 불량 제품과 리콜 소식이 거의 매일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캠핑용품 중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조리기구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많았습니다. 2017년부터 6년 동안 캠핑용품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와 화재가 154건이 발생했습니다. 잘못된 사용으로 심각한 화상뿐 아니라 사망사고가 대형 화재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제품기술평가원이 나서서 조사를 한 결과 캠핑용품 중에 열등한 제품이 너무 많다,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혀졌습니다. 많은 사고가 제품 자체의 결함 때문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바비큐 캠핑 활동은 여름만 되면 줄줄이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정도로 일상적입니다. 그런데 가스토치 등 점화기를 사용하다가 주변 사람의 옷에 불을 붙이거나 크게 불을 키워서 화재가 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 못지않게 기구의 불량과 안전장치 미흡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27일 기술평가원은 소비자들이 사용을 잘못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제품도 많이 출시되고 있다,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26일에는 대형 소매업체인 3코인에서 판매하는 유리잔에 대한 경고가 발표되었습니다. 국가소비자센터는 전국 3코인 매장과 기타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오로라 글래스를 포함한 2만 개의 제품을 즉각 사용을 중단해라라고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내에서 판매되고 있던 유리잔이 쉽게 깨지고 균열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을 다친 사고가 계속 발생해왔습니다. 결국 소비자센터의 조사에 의해
제품이 제조 과정에서 변형이 일부 발생했고 결국 깨지기 쉬운 결함을 가지고 출하되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 발표에 그동안 유리잔 때문에 손을 다친 사람들이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로 몰아세운 기업에 분노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3코인사는 앞으로 품질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실시하겠다, 사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는 자전거 헬멧의 안정성 검사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면서 자전거 이용자는 헬멧을 착용하는 노력 의무를 해야 한다를 변경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와 경찰은 주요 지역에서 법이 바뀌었다, 자전거 이용자는 헬멧을 착용해라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헬멧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의 소비자센터가 안전마크가 없는 9개의 자전거 헬멧을 구입해서 안전도 테스트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제품이 충격 흡수 불량 등 여러 가지에서 안정 성능이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충격 흡수와 고정장치의 강도와 성능, 홀딩 장치의 강도와 성능 등 여러 부분에서 기준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헬멧 중에는 안전기준에 미흡한 제품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수 제품이 일본에서 생산한 것이고 일본 내 자전거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내수 시장에서도 많은 불량 제품이 발견되고 불량 때문에 리콜 사태까지 발생하는 것이 부끄럽다는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일본산 자동차의 도어핸들이 깨지는 황당한 불량 사태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사진에는 두 손가락을 끼워서 문을 열었는데 반으로 쪼개졌다는 신고입니다. 현재 SNS에서 나도 깨졌다, 너도 깨졌나 라는 신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다이하츠 차량이 아닌가? 내 주위에도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지적이 올라오면서 다이하츠 자동차로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다이하츠는 많은 리콜 조치로 불량 품질의 대명사로 불려왔습니다. 반복되는 리콜 사태를 보면 일본의 품질 관리 수준이 이 정도인가라고 놀랄 정도입니다. 다이하츠는 지난해 6월 24일 승용차 28개 차종 11만 6,656대 리콜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의하면 연료펌프의 부품 설계가 잘못되었다, 연료펌프 내 부품이 케이스와 부딪힌다, 에어컨 배수 호스에 문제가 있다 등 많은 이유를 나열했습니다. 다이하츠는 주행 중 엔진이 멈출 수가 있다, 빨리 와서 수리를 받아라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곳에 복잡하고 위험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발표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과거 일본은 품질 관리로 전 세계에 이름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도 일본식 품질 관리를 각 기업에서 채택했고 품질분 임조를 상당수 운영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일본은 일본산은 품질 하나는 최고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일본은 기술 개발도 뒤처졌지만 품질 관리는 엉망진창이 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품질 관리가 엉터리인 것을 뛰어넘어 거짓 보고서 작성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뒤죽박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많이 이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